자, 마지막 팩트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저 유럽 전체가 지금 흔들리고 있고, 그러면서 완전히 글로벌 그 역학 구도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것이 지금 이제 어떤 형태를 띠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유럽에는 자, 핵보유 강대국 러시아, 중국, 미국이 전부 인바브되어 있고 서방 국가들도 전부 인바브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진영별로 상호 대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미국과 러시아, 중국은 이제 평화 협상에 대비해서 이제 전쟁이 좀 더 깊숙이 개입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다. 아까 얘기대로 중국도 액티브하게 지금 관여하고 있고, 미국도 액티브하게 관여하고 있고, 러시아는 마지막 이제 지금 안간힘을 다해서 이 전투를 수행하고 있고, 이제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유럽 그 전략 지역, 지형을 살펴보면은 완전히 미국 주도로 지금 모든 것들이 다 재편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그다음 미국과 소련이 거의 대등한 입장에서 이쪽은 나토 저쪽은 와샤 팩트로 지금 현재 대등한 관계에서 이 전략 균형을 이루어 왔었는데, 그러나 1989년도에 이제 동서냉전이 종식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소련이 해체되고 그 후속으로 이제 러시아가 이제 생겨나게 되고, 그러면서 이 이후부터는 사실 미국과 이게 그 허약한 그 러시아, 이게 대략 무슨 뭐 8대2다, 뭐 9대1이다, 7대3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미미한 세력의 그 러시아, 이런 구도로 지금 현재 유럽의 안보 질서가 계속 형성되어 왔는데, 그러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그러니까 22년, 23년, 자, 이후 지금부터 앞으로 어떻게 재편돼 가냐 하면은, 자, 미국과 나토 진영이 이제 주도로 하는 그런 그 형태로 지금 재편이 되면서 그야말로 이 러시아의 존재라는 것은 존재감은 완전히 그 사라지게 될 그런 그 형국을 맞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이 전쟁을 통해서 사실은 그동안 미국은 이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많은 그 포커싱을 하면서 이제 그 관심을 기울여 왔는데, 자, 이와 같은 정책에서 이제 벗어나서 유럽도 또 다른 관심의 축으로 좀 더 이제 강화하는 막 그런 그 이제 상황이 벌어졌다, 이 말이죠. 아까 얘기대로 저 트럼프 정권에 있을 때만 해도 사실은 뭐 우리가 나한테서 탈퇴를 하겠다 하면서 어제 유럽 진영하고 순수 그 서구 진영하고 미국하고 완전히 그 간격이 커지는 듯한, 그러면서 유럽 각국들이 이제 독자 노선을 걷는 막 그와 같은 그 전략 그 안보 구도가 발전이 되어 왔었는데, 그러나 이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로 완전히 이와 같은 정세가 이제 바뀌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듀얼 컨테인먼트 팔러스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이제 미국 측으로부터 이제 추가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설상가상으로 이제 대만 위기가 야기되면서 아까 얘기대로, 자, 직접 연관은 없지만 그러나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이제 촉발이 됐기 때문에 더 가속화가 됐기 때문에, 자, 이걸 덩달아 이제 또 대중국 그 봉쇄 강화 계기가 됐다. 그러니까 또다시 이제 대중국을 봉쇄할 수 있는 미국 입장에서,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강화 계기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 우크라이나 전쟁의 최대 수혜국은 제가 볼 때는 그 미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이제 완전히 러시아를 굴복시키는 그런 꼴이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통해서 완전히 서방 진영을 단결시켰다. 아까 뿔뿔이 흩어지려고 그러는 그 서방 국가들을 이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전부 다 이제 하나 결집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근본적으로 미국의 그 국가 이익과 일치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때 독자 길 모색했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사라졌다, 이 말이죠. 그럼 지금 나토 같은 경우도 이제 30국에서 요번 4월 4일부로 이제 핀란드가 이제 들어오면서 31개국이 됐고, 그다음 지금 이제 스웨덴은 이제 대기 중이고, 아마 조만간 이제 튀르키예하고 이제 협상이 되면은 이 문제도 이제 클리어 될 거다, 이제 그런 얘기. 그러면서 또 하나 그 특징 중에 하나는 나토의 그 동구 회원국도, 자, 14개 나라들이 과거에 이제 구소련 그 WTO 이쪽 전부 그 식구들이 전부 다 지금 새로운 그 나토 회원국들로 이제 편입이 되면서
지금 현재 이 나토 진영 동맹 체제의 최전방 국가가 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폴란드를 위시해서 뭐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뭐 이쪽에서 발틱 삼국에서 쭉 그렇다 이제 불가리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 얘네들이 전부 최전방 국가를 이루면서 그 다음에 이 안보 중심축으로 새롭게 부상을 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독일과 자, 이쪽 것은 완전히 최전방구가 서독이었고, 자,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동구 확대를 통해서 그만큼 전방에 있는 국가들이 지금 현재 이와 같은 안보 일선에서 중심 역할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중심에 서 있는 나라가 바로 폴란드고 이제 발틱 3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또 이런 나라들은 전부 그 신형 무기 체계를 좀 무장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K 방산. 자, 폴란드는 완전히 K 방산으로 지금 현재 도배를 하고 있는데 자, 전차, 뭐 전투기, 그 다음에 이 자주포 이런 거 전부 다 이제 메이드 인 코리아 전부 우리 K9 뭐 이런 K 방산으로 도배를 하고 있는데 자, 이와 같이 지금 이제 폴란드뿐만 아니고 루마니아도 그렇고 앞으로 이제 갈수록 완전히 이 나토 최전방 국가들은 이제 K 방산으로 전부 도배할 그런 무장할 그런 날들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전쟁이 조금 더 장기화될 경우에 만약에 내년까지 지속되고 이런 될 경우에 미국의 전략적 경제 이익은 더욱더 커질 것이고 그 다음에 미국의 무기 판매나 뭐 석유 이런 것 더욱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반대쪽에 서 있는 나라가 이제 중국이다. 아까 이제 중국하고 러시아가 반대에 있는데 러시아는 국력이 세면서 지금 사진에서 보다시피 이렇게 지금 푸틴은 쪼그라들었고 그 다음에 유독 버티고 있는 것이 이제 시진핑 중국이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한쪽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나토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중국을 중심으로 한 반미 전선이 이제 구축이 돼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 옛날에는 러시아의 전략적 삼각관계가 됐는데 이제 푸틴의 그 러시아의 그 어떤 이런 위상 이런 것들은 이제 초라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푸틴이 이와 같은 반대 진영에서 이제 역할을 더 할 것이다. 국제사회에서도 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이 중국의 입지는 계속 앞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가 이제 전황이 이제 조금 더 불리해졌을 경우에 유일하게 이 문제를 끌 수 있는 나라가 이제 중국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푸틴한테 유일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지금 시진핑이기 때문에 자, 틀림없이 여기다 이제 접근을 할 거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자 이제 이쪽 완전히 반대 측의 이제 주전 선수는 누구냐 하면 시진핑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이 리딩을 하고 자 러시아는 팔로잉 하는 그런 구도가 될 것이다. 이제 중로 반미 연합 구도는 그와 같은 색채를 띌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시진핑이 미중 세계 주도 신형 대국 관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 그러나 이거 완전히, 미국에 이제 반대하는 그런 노선을 취하면서도, 그러나 이제 신형 대관계 이거는 절대로 포기를 안 하고, 미국의 스테이터스를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진핑이 계속 반미 하는 거는, 자, 우리의 스테이터스, 중국의 스테이터스를 인정해달라. 그런 얘기를 해야지. 자, 우리가 미국 너희들하고 붙어져, 우리 너희들을 깨겠다. 그런 얘기는 절대로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대적으로 미국보다 우리가 전력이 약하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테이트에서 좀 인정해달라. 그리고 너하고 나하고 같이 태평양도 반으로 나누자. 이런 컨셉이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반미를 입으로는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내심적으로는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 이런 거 없이 번영의 길로 더 이상 못 간다. 서방 진영과의 긴밀한 협력 없이 계속 번영의 길로 못 간다. 이런 거를 누구보다도 시진핑 중국은 잘 알고 있다 이 말. 그러니까 미국과 이 서방의 긴밀한 협력 없이 독자적으로 무슨 번영을 간다. 이거 천만의 말씀입니다. 잘 알고 있다 중국도. 그러면서 서방과 협력이 필수하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 현재 중국, 미국하고 서방과 이 관계가 긴밀하게 잘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계속 이 푸틴이 이 우크라이나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초를 치고 있다. 이렇게도 지금 푸틴은 시진핑이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여기서 어떻게 지금 현재 이 이퀄리브리움과 균형점을 찾느냐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그 외교의 큰 그 핵심 그 과제다. 이제 시진핑의 과제다 이렇게. 무작정 그 러시아를 지지할 수 없는 그런 한계도 이제 갖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얘기는 자 얘도 중요하고 얘도 중요하기 때문에 가운데 서서 중립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미국이 개입했다 그러면서 이제 또 그러나 미국이 이제 중국과 아태 지역 그 헤게모니 쟁탈전 여기서 이제 여력이 없다 이제 그런 것도 물론 있다 이런 그 한계도 지금 현재 이제 시진핑은 이런 것도 보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옛날에 자 2000년대 초에 아프가니스탄 전쟁, 파르게스 테러리즘 2001년부터 아프가니스탄 전쟁, 그 다음에 2004년대 이라크 전쟁 뭐 이런 거 할 때 사실은 미국이 이 아태 지역에 눈을 별로 못 돌렸던 것처럼 지금 현재 여기 깊숙이 우크라이나전에 깊숙이 개입해 있을 경우에 자 우리하고 우리 중국하고 아태 지역에서 뭐 해금이 쟁탈전 이런데 좀 등하시할 수가 있겠다 이제 이렇게 나름 시진핑은 이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이제 푸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자 미국과 중국 너희들만 놀 게 아니고 옛날에 우리가 89년까지, 자, 90년까지, 예컨대 그 당시 구소련 말 때까지 미국과 중국, 러시아 전략적인 삼각관계, 자, 이거를 이제 구축을 하자, 새로 재현시키자.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러시아의 어떤 이런 이해인데, 러시아의 그 목표인데, 그러나 사실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에 지금 현재 이 푸틴은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너무 많이 망가졌다. 망가져도 너무 많이 망가졌다. 이렇게 저는 진단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러시아 군사력이 너무 경제력도 너무 취약하고 재래 군사력도 너무 취약하고 오로지 핵 전력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지금 현재 이렇게 약화되고 러시아가 이렇게 고립이 되고 자 이런 와중에 자 이것은 또 한편으로 그 시진핑 입장에서 보면은 유리한 측면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로 2013년 이전에는 자 러시아가 위에고 그다음에 중국이 밑에였는데 지금 2014년 이후에는 자 이것이 완전히 역전이 됐다. 자 이제 중국이 위고 러시아가 밑으로 들어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분야에서 이제 러시아는 앞으로 중국에 대해서도 디펜시브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시진핑의 최대 그 지금 관건은 빨리 경제력을 회복하는 거다. 이제 지난번 3년간 그 코로나 그 여파도 있었고 또 3.9 코로나 그 정책 통해서 중국 경제가 여러모로 지금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자 이와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이웃 나라들이 전부 우리하고 우호적이어야 되고 우리하고 그 안정적인 그런 관계를 유지하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야만이 우리가 우리의 그 제3기 2기 때부터 좀 마찬가지지만 이제 1대1로 예컨대 이제 유라시아 전 지역으로 하나의 무역망으로 이제 확대하겠다는 우리의 꿈 이런 것들도 그 실현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러시아, 이런 측면에서 러시아도 우리의 협력 파트너 중요하다. 왜냐하면 러시아는 자, 반미연대 상징적으로 대외적으로 자, 그런 뭐 가치를 위해서도 필요로 하지만 그 다음에 엄청나게 많은 그 에너지 그 자원국이고 또 구소련 국가들에 대한 통제력도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 역에 대해서 여전히 그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1대1로 자 실크로드 이쪽으로 뻗어나가기 위해서는 여러 형태로 하여튼 이 우크라이나 푸틴과의 그 긴밀한 협력 관계가 필요하다 이런 이제 생각을 그 시진핑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자 현재 우리가 안정적인 우호적인 그 이웃을 생각을 할 때 아세안이 대단히 중요하다. 지금 무역 관계에서는 지금 미국을 앞섰다 아세안이. 그 다음에 EU도 앞섰다 아세안이. 자 이렇게 이제 중국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이게 또 러시아가 만약 패배했을 경우도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러시아가 완전히 국가가 이제 붕괴가 됐을 경우에, 러시아 연방이 붕괴됐을 경우에,
이것은 유라시아 전체 그 안보 환경을 완전 불안정을 초래한다. 그러니까 전 대륙, 자, 러시아 대륙, 그 다음에 쭉해서 중앙아시아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중국이 이렇게 있는데, 이 아시아의 완전 유라시아, 이 통째가 완전히 흔들린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전략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팩터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시진핑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는 왜 내가 푸틴을 도와야 되는가,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전쟁이 만약 러시아가 패배를 했다. 그럴 경우에 이제 만약 러시아 내 친서방 성향의 그런 지도부가 들어서 가지고 앞으로 제2의 러시아가 예컨대 이제 완전히 서방 가치를 추종하는 그런 민주국가로 이제 탈바꿈을 해서 완전히 이 중국 앞에 딱 버티고 서 있을 경우에 과연 우리는 어떡하겠느냐 이 말이죠. 그리고 또 우리 이웃 나라들이 러시아뿐만 아니고 이웃 나라들이 통째로 지금 현재 예컨대 이제 과거 무슨 뭐 자스민 그 혁명이 불어온 것처럼 자, 이 러시아를 통해서 이와 같은 민주화 바람이 전부 불어서 몽고 막 이쪽까지 들어왔을 경우에 우리 이웃 국가들이 전부 친서방 가치로 무장을 했을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하겠냐? 우리는 이런 거 절대로 안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하여튼 요번 전쟁이 대단히 중요하고 그래서 또 푸틴을 어떤 형태로 좀 살려야 되겠다 이제 그러면서 자 반미 뭐 그런 것도 상징적인 의미도 있지만 그다음에 상호 보완적이고 그래서 이제 스테이블 메리지 자 이거 완전히 안정적인 그런 혼인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싶다 누구와 푸틴과. 자 그래서 이번 전쟁의 최대 피해국은 저는 이제 러시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서구 진영이 완전히 단결했고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도발로 인해서 그 다음에 이 러시아 중국 진영이 이제 불리한 안보 구도를 형성시킨 거예요. 바로 이 푸틴 내 스스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아 스스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히 지금 잘못된 판단 결정으로 지금 이제 나라 꼴이 엉망진창이 돼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러시아 앞으로 이제 대중국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럴수록 러시아의 전략적 유연성 이런 것들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지금 돌아봤더니 유일하게 남아있는 게 파트너가 지금 중국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중국한테 뭐 석유 디스카운트로 이제 해서 계속 싼 값에 계속 막 팔고 옛날에 그 50%를 전부 다 이 서구 진영에서 다 사갔는데 금수 조치 내린 다음부터 전쟁 이후에 다음부터 자, 이것도 이제 빈 공간을 전부 이제 인도나 뭐 중국이 전부 메꾸고 있는 그런 꼴이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대중국 불교는 이런 건 시간이 갈수록 앞으로 더 커진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입장은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중국의 대러시아 의존도 이거는 러시아에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대단히 낮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싼 값에 너희들 석유를 사오지만은 그러나 지금 만약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산다는 보장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번에 아까 얘기대로 자 이란하고 뭐 사우디하고 자 이게 수교됐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걸프 지역 이제 중동 지역에서 이제 그 에너지 수급망 이거를 이미 다 구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급망 구축을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완전히 이제 대안을 다 마련한 거죠. 그러니까 이럴수록 러시아가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에너지 관련해서 어떤 협력 관계 이런 것들도 과거와 지금 현재와 같지 않을 수가 있다. 앞으로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자 그러면서 가장 또 큰 그 위협 중에 하나가 전쟁 패배 시에 러시아 이 연방 자체가 없어질지 모른다. 91년도 구소련이 붕괴되고 2003년도 2004년도 러시아 연방이 붕괴된다는 그 소리가 나올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지금 현재.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중국 내 이제 전체 방향들을 볼 때는 자 이제 중국 내 정책 방향 자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우선 반미 노선 이거는 계속 뭐 이제 뭐 돈 안 되는 거니까 계속 얘기를 하고 반 나토 정서 이 얘기도 계속 하고 그러나 이제 대만에 집중할 때다. 이거를 이제 중국 국내적으로 내부에서는 이 같은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하는 얘기. 그 다음에 러시아 관계는 이제 긴밀하고 강렬하게 이제 계속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러나 군사 동맹으로 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가닥을 잡았고.
있고, 그 다음에 대러시아 지원은 하자. 그러나 어느 정도 끝하자. 중국 혼자 마냥 할 수는 없다. 이제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하고는 긴밀한 교육 관계를 유지하자. 그런 얘기고. 미국과의 관계 이것도 더 이상 악화되도록 계속 그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일정 부분 차단해야 된다. 미국과의 관계, 우호적인 관계 이걸 계속 모색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EU의 긴밀한 경쟁이면 이것도 대단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푸틴이 계속 강공 드라이브를 펼 경우에 이거를 일정 부분 우리 중국이 견제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그 다음에 평화협상이 만약 대두된다 하면은 우리가 미국과 EU와 함께 적극적으로 협상에 참여하자. 이렇게 지금 중국은 정책적 결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향후 이제 우크라이나도 자국 문제 관련해서 자, 실리에 기반해서 우리가 중국과 그 정책을 추진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2019년 이래로 이제 우크라이나가 최대 그 교육국이 중국이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동시에 여태까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대로 서방 노선 이건 견지하고 EU 반드시 가입, 나토에도 반드시 가입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전후 복구 시에도 이제 중국 참여를 이거 허용하자.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나와 있는 우크라이나 정부에서의 그 목소리다.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자 글로벌 이 역학 구도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자 이와 같은 그 분위기 속에서 안보 정책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안보에 미칠 영향 이런 것들을 간략히 보면은 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와 같은 신냉전 예컨대 아까 얘기도 하나의 저 나토 측 또 다른 그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축 이런 그 신냉전 이런 것들은 사실은 오래 지속되지 않을 것이다. 서로 물론 안티 무슨 미국 이런 그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오래 지속되지 않을 것이다. 그 외에도 서로 결합돼야 될 그런 부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렇게 지속되지 않을 것이고 러시아 사회도 앞으로 자 이제 푸틴 이후에 나오는 그런 그 후계 체제들이 등장했을 때는 반드시 러시아도 민주 체제로 전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푸틴 이후에 이제 러시아 국력은 이제 약화되고 자, 이러면서 러시아 내내 친서방 가치를 추종하는 그런 정권이 등장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구소련이 해체되고 나서부터 옐친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그 당시에 그 이제 학자들이 얘기했던 것은 러시아의 디팩트 데모크라시, 자, 민주주의 하긴 하는데 그러나 서방의 민주주의가 견뎌볼 때 이것은 대단히 뭔가 좀 디펙트, 그 결함이 있는 그런 민주주의를 하는 거다. 100% 완전치는 못하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나 2000년도에 이제 푸틴이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완전히 이 디펙트 데모크라시조차도 스틸 데모크라시 해서 완전히 조종된 입맛에 맞는 푸틴 입맛에 맞는 그런 민주주의를 한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는 어디 가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민주주의를 하는 게 바로 러시아 지금 현재 2023년의 상황이다 이 말이죠. 그러나 앞으로 수차에 걸쳐서 이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고 예컨대 어떤 이런 후계 그 어떤 러시아가 들었을 경우는 이제 서서히 서구형 데모크라시 이쪽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다. 지금 현재 과거 구동구권에 있던 나라들이 데모크라시 하는 수준으로 발전될 것이다.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가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하고 있는 그런 수준으로 발전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 이와 같은 서구의 민주주의가 점차 역사적으로 이걸 동진하는 것을 제가 봤기 때문에 자 이런 측면에서 제가 지금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자 그렇게 될 것이다. 예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러시아는 여러 국가와 이제 공조하면서 더욱 협력할 것이고 장차 민주화된 그 러시아 이와 같은 그 러시아는 그 인접국, 주변 인접국, 이제 중앙아시아를 통해서 몽골을 통해서 중국이나 이 북한에 이르기까지도 민주화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자,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이제 자, 어떻게 우리가 가다자면 자유민주 체제 수호 선봉에 처 있는 이 우크라이나를 우리가 100% 지원을 해야 되고 그다음 푸틴 이후에 러시아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정착을 위해서도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겠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푸틴 개인과 자, 독재자 개인과 지금 현재 국가 러시아를 반드시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은
푸틴을 통한 침공전쟁이지 절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전쟁이 아니다. 이 얘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은 무슨 뭐 우리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이 있지만 또 여전히 그 국제적인 어떤 스탠다드 관점에서 볼 때 중국의 대외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촌스럽긴 하지만 그러나 강대국 중에 하나이면 분명하고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 정책 수립할 때 항상 중국 변수도 우리가 고려할 그런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오늘 영상은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는 자, 지금 현재 이제 러시아가 계속 그 폐색이 짙어진다 뭐 이런 게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서방 쪽에서 그러면서 이럴 경우에 이제 앞으로 러시아가 연방이 어떻게 붕괴될 것인가. 자, 이런 것들이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 러시아 연방 붕괴 이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